자, 아까 악애라는 데를 봅시다. 손바느질을 좀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부터 원래 큰 소매끼리만 이렇게 큰 소매 접은데 여기를 살짝 손뜨매를 해줄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접은 데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같이 접는 건 아닙니다. 큰 소매끼리만 접습니다. 자, 여기 작은 소매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는 같이.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접 길이만 이렇게 뜰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막았어요. 다시요. 한쪽은 밑에서 했으니까 한쪽은 위에서 해내게 맞겠죠? 자, 한쪽은 위에서. 여기서는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여기서는 큰 소매만.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나중엔 우리는 하지만 이거는 손바느질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자, 봅시다. 자, 옷을 아웃심에서 똑같이 넣게, 아웃심에서 아웃심에서 갈 때, 자, 작은 소매가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완성선은 여기가 아니라 완성선은 악에 접은 여기겠죠? 완성선이 이렇게 완성선이죠? 그러면 큰 소매에서 작은 소매로 가서 작은 소매가 내려올 수 있게끔 잡고 제껴서 완성선을 맞춰놓고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 여기서 이렇게 놓고 나서 1cm 시접.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감을 살짝 당겨줍니다. 안감을 살짝 당겨줘요. 안감을 살짝 당겨줘야 이쁘다 그랬어요. 안감을 살짝 당겨줬더니 만약에 얘가 크다면 접어주시고 이렇게 안감을 살짝 당겨줍니다. 맞겠죠? 아까 좀 많이 접었으니까 자, 안감을 살짝 당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게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실접이 1cm니까 들고, 자, 위에 1cm까지는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한 번에 소매를 박았죠? 그래 놓고 인심 쪽에 시접을 똑같이 접어서 여기끼리 잡아서 소매, 시접끼리
도매 강하지 않게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아웃심 쪽에서 잡아서 완성선을 기준으로 얘가 네가 맞나 하고 여기서 돌아가면 맞겠죠. 잡고 이번에는 여기네요. 그러면 이쪽부터 박지 말고 여기서부터 박지 말고 요 미싱 박았던 1cm 이렇게 같이 잡아서 1cm에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미싱을 이렇게 박고 다시 당기시고, 너무 많이 당기지는 않아도 옷을 당겨주세요. 안감을 이렇게 좀 당겨주셔야 소매 부리가 더 이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당겨서 끝까지 박다 보면 맞겠죠? 그럼 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박아주세요. 다 박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장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기장 처리 됐죠? 자, 다시 또 손바느질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침실입니다. 시침실 2겹 하지 말고요, 1겹으로 시침실을 잡아서 쭉 잡아놓고, 자, 우리가 아까쯤에 안감을 시접 1cm에 우리가 2.5를 더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1cm는 접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2.5가 되게끔 2.5 시접을, 요 2.5죠? 2.5 시접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중간에 한번 도매를 해주세요. 묶어두시라는 얘기예요. 요 묶을 때는 이렇게 똥이 나오지 않게 실밥 매듭이 안 되게끔, 매듭이 있으면 옷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매듭이 있지 않게 매듭을 나중에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이 없게끔 해서 도매가 너무 강하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더 해줍시다. 자, 봅시다. 2.5 올라간 여기 완성 요 시접선에서 2.5 올라간 데서 이렇게 잡아서 제가 요 꺾은 걸 요 사이로 집어넣고 도매를 했어요. 다시 뒤로 돌려서 옆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재단할 때 5mm를 더 올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 끝이 5mm가 올라간 상태에서 똑같이 잡아서 중간 정도에서 또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놓고 매듭은 뜯읍시다. 그래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매듭을 쳤어요. 다시 봅시다. 반복입니다. 자, 봅시다. 큰 소매 쪽에 우리가 똑같이 올려서 5mm 키웠으니까 5mm 올려놓고 중간 도매 실 매듭은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매 제껴서 안쪽은 시접 접은 상태에서 2.5였죠? 2.5 올려서 중간에 도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뒤집으세요. 다 중간에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묶여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묶여 있죠? 묶여 있죠? 자, 여기서 원단이 진짜 어지간히 순모네요. 자, 일단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접어주시고, 우리가 아게라고 하는 데를 일단은 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중에 피더라도 그래놓고 옷을 이렇게 데리면 데릴 수 있도록 마치 두 개가 하나인 양. 그래야 요게 결이 많아서 만약에 이게 이만큼이 올라가 있으면 결이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 두 개가 하나인 양 이렇게 데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데려 놓을게요. 다시 마찬가지로 소매 안감을 잡고 소매가 우리가 안에서 떴지 않습니까? 떤 상태로 그대로 이제 막 지가 막 밑으로 더 내려가고 덜 내리고가 없이 여기서 도매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자, 일단은 악에는 작은 소매와 큰 소매가 똑같이 되게끔 일단 데려 놓으세요. 나중에 되면 풀릴 거지만 이렇게 데려 놓으세요. 소매를 구겨진 상태로 달아 놓으면 앞인지 뒤인지 잘 달렸는지 못 보니까 조금 다려 주시고요. 정확하게는 못 데리더라도 이렇게 구김만 좀 다려주세요. 자, 어느 정도 데렸습니다. 그러면 잡아서 패턴상으로 보든가 남성복은 보통 자 4개 단추를 다는데 자 5cm가 올라가도 되고 4cm.5가 올라가도 돼요. 저는 일단 4.5로 올라갈게요. 4.5에 단추가 1.5니까 1.5 1.5 1.5 자 아기에서 한 1.2 정도 할게요. 1.2 이렇게 단추를 달게요. 다시 한번 자 똑같이 4.5 1.5 1.5 1.5에 자 1.2 정도 단추를 한 번에 달을게요. 단추 8개 15mm 자 들고 저는 안감과 같이 물릴 거예요. 안감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말게 이렇게 똑같이 찔렀다 뺐다를 묶을 거예요. 단추는
제가 실 두 겹으로 해서 한 번만 묶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단추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단지 단추가 소매가 단추가 느슨하지 않게 조금 단추를 당긴다고 좀 달아주세요. 실을 단추가 흔들리지 않게. 자, 얘는 실 기둥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짝 물려있게 하고 여기서 그냥 도매 한 번만 하시고 안에서 살짝 원단 사이로 들어가게끔만 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유입니다. 여기서도 안감이 물려도 되고 위에서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안감이 물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요 안에 입었을 때의 착용감 때문에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겉에만 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요즘 시대가 옛날보다도 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심실도 그렇고 실이 많이 엉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좀 당겨 줄 겁니다. 실을 좀 강하게. 그래서 실이 입었을 때 실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흘러내리지 않게 꽉 쥐어 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또 다른 것을 찍게 되면 새로운 것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종목을 찍게 돼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찍게 되면 또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에 제가 자켓 같은 걸 또 찍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하는 과정을 그냥 쭉 한번 그냥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찍어 올려 볼게요. 저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그냥 편집 없이 그냥 뭐 CCTV 24시간 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 수 있게끔 뭐 보시다가 잠을 자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좀 실을 좀 당겨 줬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뭐 하면서 커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전화도 받고 이렇게 그냥 제 그냥 일상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하나 한번 찍어 볼게요. 아니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이런 옷들이 어디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그것만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늘상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제가 딱 이 방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단추를 먼저 달았어요. 요 안에 저는 이렇게 단추를 찝어서 더 이상 흘러내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았어요. 근데 요게 착용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원단 안에서만 넣어도 돼요. 바깥으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럼 마저 달아볼게요. 조금 지루하셔도요. 조금 달게요. 자, 먼저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찍었어요. 요 매듭이 여기에 있으면 딱딱하겠죠? 그러니까 입을 때마다 까칠까칠하겠죠. 자, 어떤 식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좀 꼭 찝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추만 찝었습니다. 두 번째 단추부터는 찝지 않고 해볼게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위에서 편하게. 찝고 훨씬 더 빠르고 쉽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좀 빨리 하거나 할 때 그냥 위에서 안감까지 찝지 마시고 자, 볼까요? 모양은 똑같은데 쟤는 여기는 하나만 찝었고 여기를 찝지 않았어요. 만약에 옷을 입는 착용감이 이쁘다 그러면 이것을 원하시면 이렇게 뜨시고요. 저는 좀 더 단단함을 원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찝었어요. 근데 입었을 때 조금 오돌토돌한 감이 있겠죠. 어떤 것이 좋냐?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맞아. 소매가 자 홈질을 할 건데요. 홈질을 할 때는 시침실 2겹. 그냥 미싱실로 하지 마시고요. 요게 시침실에 요 기모라 그러는 털이 가공이 좀 덜 된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빠지지 않게끔 도망다니지 않게끔 2줄로 하셔서 홈질을 할 텐데 홈질을 할 때는 요 우리가 소매를 달 때 우리가 이 앞판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1.5 최소한 1.5에서 시작합시다. 시접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m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7mm나 6mm 요 정도로 8mm 넘어가거나 9mm 넘어가지 마세요. 자,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이거 유비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요걸로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즈가 많이 없는 쪽은 조금 드물게 하셔도 됩니다. 이즈가 많이 잡히는 부분에서는 더 촘촘히해서 이즈량을 조금 분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즈 바늘과 바늘 사이가 넓으면 이즈가 많으면 그거를 이즈가 잡히는 게 아니라 찝혀요. 주름처럼 찝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쭉 넣어보세요. 이렇게 홈질이 되죠. 그래서 이 홈질도 일정한 간격으로 삐뚤삐뚤 하면 우리가 소매를 달 때 이즈 잡기가 힘들어요. 제 손을 좀 보시고요. 시접이 어느 쪽에 있는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갈 거예요. 하시다 보면 점점 빨라져요. 요걸 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즈가 들어가는 걸 알면 미싱으로 당기셔도 되고 미싱으로 이즈를 줘도 되고 다 괜찮은데 결국은 아무리 해도 요것만큼 더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양복지들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쁜 소매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지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바느질 간격을 촘촘하게 조금 더 바느질 간격을 촘촘하게 하시면
이지량을 잡을 때 더 좋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이 이지가 좀 많으면 이렇게 좀 촘촘하게 놓을 거예요.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시접이 남았다 그래서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대로 원형을 그냥 가져가 주세요. 너무 옷에 맹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소매를 달았으니까 아유 나는 수선이 귀찮아. 아유 그냥 옷에 맞춰서 입으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요렇게 요 시접이 남았다 그래서 요를 덜컥 잘라버리면 소매통을 못 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소매 이지를 놓았어요. 소매 이지를 놓으면 소매 모양과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만 놔둬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몸판에 소매 구리 이지량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만 놔둘게요. 자, 옷이 이렇게 소매 형태를 갖췄어요. 다시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되돌려 보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자연스럽게 더 해볼게요. 제 유비아 사용법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이쪽에서는 앞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단의 안쪽에서 했지만 이쪽에서는 여기서 시작할 거니까 자세가 원단의 겉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옷이라는 게 항상 양쪽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앞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뒷판에서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앞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평일에 제가 강의하는 그대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었으면 학생들도 있고 수강생들이 있을 때 좀 찍으면 저도 편하고 좀 좋을 텐데 자연스러울 텐데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질문도 많고 이게 잡음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좀 찍는데 아무도 없으니 좀 어색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버릴 말들은 버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손동작이나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몇 cm다, 그래서 7mm다, 6mm다 그랬으면 조금 올이
정확하게 삐뚤빼뚤하지 않게끔 박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자켓이나 바지나 모든 부분에서는 올 싸움이라고요. 올을 어떻게 놓을 건가 싸움이니까. 조금 이즈가 없는 쪽에서는 듬성듬성 스쳐도 된다 그랬죠. 소매의 형태만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아, 소매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달면 이쁘겠다 할 정도만 잡아 놓을게요. 많이 해보면 아, 이게 이 정도만 들어가도 이쁘겠다 안 이쁘게가 나오는데, 자, 이 질량과 상관되니까요. 저는 이 정도면 이쁘게 달릴 것 같은데 나중에 암호를 재봐야겠죠. 이 정도만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 질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 잘라 놓지 마시고요. 여기도 제가 여기 어느 정도만 잡아 놓을게요. 자, 이 정도만 잘 넣고, 악에 보셨나요? 이런 것이 공갈 악에라고 그래요. 입체감이 좀 있는 거죠. 팀은 아니면서. 자, 이렇게 쓰면 지금 소매를 달 게 아니라면 소매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아놨는데, 우리 소매 들이기 힘들죠. 소매가 이렇게까지 자리 잡아놨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소매를 놓고 심실을 이용해서, 아이고다, 심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넓게, 좁게 하지 마시고요. 넓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소매 형태를 유지해서 이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매 달 때까지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어때요? 이렇게 좀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소매를 달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